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죠.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과 염분이 많아서 사료화, 퇴비화 등 자원화하는 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큰 사회적 문제나 환경 문제가 안 됐죠. 네. 집마다 퇴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거름으로 나무 껍질이나 여러 풀하고 섞어 가지고 네. 1년 이상의 충분한 발효를 시켜서 중요한 퇴비로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도시화되고 작은 지역에 이제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시골이나 농촌에서 자연적으로 처리하던 음식물 처리가 이제 용이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자원 낭비의 시대를 이제 겪어오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내놓게 되고, 네. 그걸 이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를 해왔는데, 근데 특히나 이제 소각장도 문제죠. 이제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다는 게 에너지 낭비라든지 비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고, 특히 네. 매립장에서는 이 악취라든지 침출수 문제, 이런 게 이제 2차 환경 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9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수거를 시행을 해왔죠. 그쵸.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 해마다 계속 늘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이 1년에 한 2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 이걸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연간 한 8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감량화라고 하는, 일단 줄이는 정책과 퇴비나 사료로 만들고, 심지어는 바이오 가스로 가스를 이제 만드는 어떤 자원화 정책 쪽으로 추진을 해왔죠. 그렇군요. 지금 이것만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십조 원이 들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추진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근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꽤 오랜 시간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관련 업체 수만 해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근데 참 염분이나 이제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네. 사료로 만들어도 그 가축들에게 사료로 쓸만한 적합한 이런 양질의 사료로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퇴비로 지금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또 충분히 발효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아무리 좋은 기술로 퇴비에 적정하게 성질을 개선해서 밭에 뿌리고 이렇게 퇴비로 쓰게 한다고 해도 이것이 성공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2013년 7월부터 네. 작년이죠. 전면 시행이 돼서 지금 아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아직 시범 운영 중인 곳,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이 돼서 지금 음식물 종량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식, 그러나 이제 찢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칩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칩을 붙여서 용기에 내다 놓으면 수거하는 날 가져가게 하는 이런 단독주택 골목에서 많이 했던,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이런 다세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RFID라고 해서 이제 전자 태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카드를 대면 그 무게만큼
그 관리비에 청구되는 이런 예. 형태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음식물을 또 이제 잘게 분쇄해서 하수도로 버리게 되는 음식물 분쇄기죠. 디스포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1998년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아주 물밀듯이 이제 들어왔죠. 이제 예.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이제 시행하고 얼마 후에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수입, 제조, 판매, 심지어 사용하는 경우.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금지하게 합니다. 법으로도 그 금지를 해왔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처할 정도로 네. 그 금지를 시켜왔고 어떤 99년 문제가 이게 이제 또 다시 그 하수 처리장에 이제 부하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를 막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낭비라든지 탄소 배출 이런 걸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기존에 또 음식물 쓰레기는 좀 자원화 정책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네. 역행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철저하게 금지시켜 왔죠. 그러면서 99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법으로까지 디스포저의 사용을 금지시켜 왔던 것을 한 5년 뒤부터 일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제 이걸 담당하는 부처인데 환경부에서 인정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잘게 분쇄하잖아요. 분쇄한 경우에 한 20% 정도까지 고형물, 그러니까는 고체 비슷한 이런 찌꺼기가 남는 정도에 한해서는 허용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법률 개정을 했고 이게 이제 하수도법을 개정하고 환경부 장관 고시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5년 뒤인 그 2014년 올해 4월에 환경부에서는 아예 이 디스포저 사용을 이 가능한 지역,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한 지역을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일부 개정을 했고 지금 또 5월, 9월 국회에 네. 법안 상정을 통해서 2016년부터 시행할 걸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아마 이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하겠다. 전면적으로요. 예, 이렇게 이제 법안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자원화는 좀 상반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2016년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다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되는 것, 상반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이것이 뭐 나중에 매립이 되든 소각이 되든 이 자체적으로 사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배출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소각이 돼서 대기오염 문제를 또 야기한다거나 네. 또 하수도로 버려져서 아니면 강과 하천으로 버려지게 됨으로 해서 이 디스포저로 인해서 또 하나의 수질 오염 문제가 또 더 커진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만 네.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고 한 6개 나라는 또 사용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형태이고요. 하기는 대부분의 하는데. 나라는 철저하게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음식물 자원화가 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의 자원화에 대해서 좀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싱싱한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비율을 보면 요리 전에 다듬거나 그 과일 껍질이 나온다거나 이래서 싱싱한 그 요리 전에 나오는 네. 이런 것은 곧바로 사료로 잘만 수거하면 수지 분반을 해서 사료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싱싱한 음식물 쓰레기와 오래 뭐 2, 3일만 돼도 상당히 많이 부패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싱싱하지 않은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합쳐져서 결국은 지금 사료화나 퇴비화 과정으로 이제 가는데 이것을 좀 잘 선별하고 그리고 네. 획일적인 자원화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화를 하기 위한 디스포저의 요구, 사용 요구도 계속 일고 있지만 예. 이런 생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원화 정책을 오히려 퇴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원화 정책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또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자원화와 감량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펴내는 것이 좋고 디스포저의 전면 사용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요. 8톤 트럭 1,880대분인 15,075톤이라고 합니다. 디스포저를 도입하게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지만 수질 오염이나 하수 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소중한 환경과 편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서 환경도 보존하고 또 음식물 처리에 쓰레기 처리에 번거로움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